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공부했던 메모리 공간이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얘의 실행 파일 이름이 a.exe라고 가정을 하고요. 얘를 갖다가 더블 클릭한 다음부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exe를 더블 클릭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a.exe의 메인 함수가 먼저 호출이 된다라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메인 함수 호출 이전에 진행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데이터 영역이 채워지는 겁니다. 데이터 영역의 초기화입니다. 즉 여기 보면 전역 변수 있죠. 전역 변수,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메모리 공간이 할당되었다가 종료 시까지 남아있게 되는 이 전역 변수 썸이 먼저 여기에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로소 메인 함수가 호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언급되어져 있진 않지만 앞에서 우리 공부한 적 있습니다. 스태틱 변수. 스태틱,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건 스태틱 지역 변수예요. 자, 이 스태틱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또 갑자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아니, 스태틱 지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영역에 먼저 초기화가 이루어진다고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yes예요. 스태틱 지역 변수를 할지라도 사실상 이거 지역 변수입니까? 여러분 한번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한번 초기화된 다음부터는 그 값이 변경되지 않고 함수를 빠져나가도 그냥 계속 남아있게 되죠. 즉, 앞에서 우리가 다 공부한 겁니다. 전역 변수와 그 다음에 스태틱 지역 변수와의 유일한 차이점은 접근 영역에 제한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이거 앞에서 공부한 거예요. 지금 갑자기 제가 말씀드린 걸 가지고 그랬던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생성되는 시간과 소멸되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지역 변수, 비록 함수 내에 선언이 되지만 얘네들도 데이터 영역의 초기화가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메인 함수 호출되기 이전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 경우에는 이제 스태틱 지역 변수가 없으니까 이 코드에서는 전역 변수 썸이 25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면 일단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변수 num1의 할당 및 초기화죠. 따라서 스택 영역에 지역 변수 num1이 할당이 됩니다. 예, 스택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fct라는 함수의 호출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럼 fct 함수를 호출하면서 num1이 가지고 있는 값을 인자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fct 함수가 호출되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n이라는 매개 변수의 선언이죠. 즉, 매개 변수의 선언이 그 다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함수 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num2라는 변수가 선언이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스택 영역에 num2가 할당이 됩니다. 자, 스택 영역, 왜 이름이 스택이냐면 어떤 식으로 지금 메모리 공간을 쌓고 있냐면은 접시나 쟁반 위에다가 차곡차곡 위에 올리듯이 쌓고 있죠.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 공간이기 때문에 스택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스택은 쟁반 또는 접시 어떤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영어적 표현이죠. 자, 그래서 스택입니다. 지금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n이 그 다음에 올려졌고 num2가 그 다음에 올려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것, 지금 차곡차곡 쌓아져 올려져 있지만 사실 구분은 됩니다. 얘는 메인 함수 내에서 쌓아 올려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ct 함수 내에서 쌓아 올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fct 함수가 실행이 끝나고 나면 반환을 하겠죠. 반환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반환형이 보이되니까 그냥 빠져나가겠네요. 자, 그냥 빠져나가서 num1 값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얘는 11이 되겠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함수를 빠져나가면서 fct 함수 내에서 할당된 변수들이 다 소멸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어때요? 스택 영역에서 그냥 할당하고 소멸하고 다 하니까 이 영역에서 할당과 소멸을 갖다가 즉 함수 내에서 필요로 하는 변수들을 갖다 할당하고 소멸을 하니까 메모리 관리가 매우 용이하죠. 그냥 여기서 쌓아놨던 거 그냥 소멸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fct 함수를 갖다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num1이 가지고 있는 값을 인자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n이 다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num2가 할당이 이루어져요. 자, 따라서 n이 그 다음에 그 위에 num2가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함수가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리턴 제로 하기 직전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빠져나간 상태라고 하면은 현재 num1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sum도 남아있을 거예요. fct 함수를 단순히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n과 num2만 삭제가 된 상태가 되겠죠. 근데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턴 제로 0을 갖다가 반환을 하면서 메인 함수를 종료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메인 함수가 종료됨과 동시에 메인 함수 내에서 할당되었던 변수인 num1이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의 종료는 프로그램의 종료로 이어지죠. 따라서 데이터 영역에 할당되었던 메모리 공간도 소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그 스택 영역과 데이터 영역의 변화를 그림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고요. 함수의 호출 순서가 이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보여드렸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내에서 fct1 함수를 호출을 하고 fct1 함수에서 fct2 함수를 호출을 한다면 이러한 형태로 함수의 호출이 이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예와는 좀 사실은 다른 겁니다. 메인 함수 내에서 fct1 함수를 호출하고 fct1 함수에서 fct2 함수를 호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형태로 함수 호출이 이어졌다라고 하면 스택의 반환은 어떤 형태로 이어지냐면 함수 호출이 역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좀 더불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역순일까요? fct2 함수가 먼저 반환이 이루어지고 fct2 함수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fct1 함수가 반환이 이루어지겠죠. 즉 함수의 호출 순서의 역순으로 반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스택의 반환도 fct2, fct1, 그 다음에 메인, 즉 함수의 호출의 역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이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은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의외의 분야에서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타가 좀 났는데 이건 제가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이러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1의 강의가 끝났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25-2를 통해서 말록이라는 함수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프리 함수를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건 뭐냐면 이 두 함수를 공부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그만큼 말록 함수는 중요한 함수입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말록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